1원짜리 영상이지만 실용농업에서 현실적으로 노세 젊어서 노세 동영종 하영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됐거든요. 동영종이라고 해놓고 가을에 막 깨워준다고 그러고 있어요. 뿌리 터짐도 보통 10월 달부터 천천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10월이 겨울이요? 어느 때 적극적으로 있는 뿌리를 흙을 다 제거하는 게 좋으냐. 쏙 집어넣었을 때 쏙 들어가. 이렇다는 거는 뿌리가 전체적으로 다 돌아. 농장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농장흙하고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상토에만 심었다든가 피트에만 심었다든가 두둥 23년 5일이죠? 맞죠? 5일? 9월 5일. 이 모기향도 요즘에 왜 예전에 에프킬라 겁내게 한 방에 딱 해서 모기향도 잘 죽었잖아요. 요즘 모기도 안 죽어. 모기향 이거 막 해도 겁내 달려들어. 이게 전부 다 옛날에는 약을 치든 뭐를 하든 한 방에 효과가 다 있었는데 이제 안 들어요. 그게 이제 한 방에 효과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모기 잡고 몸이 맛이 가니까 그래서 그런 게 강화가 됐어요. 강화가 인체에 조금 피해가 덜. 그러니까 인체 피해는 덜 하는데 모기도 안 죽고 벌레들 안 죽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맨날 여기 산모기 겁내 뜯기고 있어요. 겁내 뜯기고 있어. 날씨가 조금 애매하죠. 한동안 한 이틀인가 3일 반짝 싸늘했는데 그게 더 이상한 날씨였죠. 차라리 원래 패턴으로는 이 날씨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겁나게 여름에 항상 고생해 놓고선 조금이라도 찬바람에 빈틈이 보이면 이제 막 살 것 같잖아. 애들도 막 물도 막 흠뻑 주고 싶고 뭐 칼슘도 흠뻑 주고 싶고 약물도 흠뻑 샤워하고 싶은데 지금 이 날씨가 쪼까 애매합니다. 뭘 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제가 흠뻑 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엊그저께 저기 칼슘하고 스티미를 흠뻑 줬더니 일부 몇 개만 라울 같은 거 알알이가 또 밑에 살짝 말간하니 떨어지고 있어. 그거는 아직 너 새끼 준비도 안 했는데 왜 빨리 깨우고 있어. 약간 그런 투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습관적으로 자주만 안 하신다면 데미지 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지금 한낮에 날씨가 하우스는 30도가 넘어요. 하우스는 넘고 베란다 또는 거리대 기준으로는 거의 30도는 되지. 그것도 29도 30도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후덥지근하잖아요. 후덥지근하니까 어차피 기다려왔던 거 느긋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저쪽에 언니야 오셔가지고 오신 게 아니지. 톡이 왔지. 톡이 와가지고 뭔가 이제 검은색 반점의 그 형태가 살살살 이제 눈에 띄는데 아직까지 여름이 가지 않았다. 그런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레시피대로 이렇게 짜 드렸죠. 그렇게 해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 그렇게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 집 강점이죠. 1대1로 코칭을 해 드립니다. 그분이 완벽하게 적응하실 때까지 1대1로 해드려요. 최대한 뭐 자재든 뭐 분갈이든 뭐든 그냥 다 여쭤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해드립니다. 물론 개인의 스킬에 따라서 변화가 확 있는 거죠. 처음에 2년 3년 했을 때는 몰라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하잖아요. 직물을 저희가 또 요 안에 공간에 있는 것만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 각 지역에 맛간 거 정상인 거 두루 다니면서 데이터를 취합하고 저도 테스트 해보고 하면서 차곡차곡 나름대로의 스킬이 늘었던 것이지, 책으로만 누가 뭐 해라, 옆집에서 뭐 한다, 저쪽 사장님 뭐 한다, 그렇게 해서 나온 데이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걸 참고를 하면서 내 방식으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수년을 키우면서 제가 했던 방법이 저한테는 맞는데 저 형님 거 저거를 하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생기기도 해요. 제가 아는 게 다 최선은 아니라는 소리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다육이를 키우고 있고 아주 잘 키우는 사람들도 세고 셌기 때문에 좀 귀를 열어두고 조금 청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한 12년도에 공부를 막 하면서 저기 연구사님들하고 농진청 박사님들 괴롭히면서 저는 어떤 얘기도 들었냐면, 눈으로 보이는 게 제 전부라고 말씀 안 드렸죠. 그래서 혹시나 다른 거인지 알고 문의를 드렸는데, 거기서 박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알면서 왜 물어보냐고. 소문 났나 봐. 저 새끼 대전에 이상한 새끼 저거 소문 났나 봐. 그 정도로 제가 파고 들었었거든요. 알면서 왜 물어보냐가 아니라, 아는데 혹시나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제가 확답을, 그 박사님들한테 확답을 한번 받으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서는 일반 작물이 더 우선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배추, 뭐 사과, 우리 먹는 거, 식생활에 생존에 관계된 거, 그게 우선인데, 거기서는 이제 약간 부르주아 식물로 보였나 봐. 아, 저씨 뭐 저거 가지고 저 새끼 알면서 왜 자꾸 물어보나, 귀찮게 하나, 시간을 뺐나, 그렇게 이제 오해들 하셨나 봐요. 그 이후부터 이분들이 물론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조금 자중이라보다는 저도 그냥 웬만하면 그냥 하자. 그렇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학구열이 엄청났죠. 엄청나고, 그때 농약이라든가 식물 생리라든가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약간 어깨뽕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깨뽕이 들어가서 오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키우는 거 정보도 취합하고 다니면서 보다 보니까, 네가 알고 있던 정보는 제한적인 거구나, 다른 사람은 이렇게도 키우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카페 글도 약간 좀 순화되고, 더 공부하는 자세, 그렇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더 이상은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큰 실효도 없고,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방법이 현실적인 거구나, 그 다음에 과학적인 거를 기반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1원짜리 영상을 제가 클릭 한 번당 조회수당 1원이라고 그랬잖아요. 1원짜리 영상을 보시지만, 제가 이 데이터를 잡기 위해서, 예전에 고인물들은 아세요? 저 자식 틈만 나면은 저기 농업기술센터가 있었어. 거기서 강의 듣고, 지금은 물론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부업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청이 오면은 강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강의도 듣고 전국 다 다니면서 교수님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수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원래 저기도 하려고 그랬어. 제가 원래 저기 출신이요, 사채과 출신이요, 사회체육과. 근데 여기 방통대학교가 또 여기 하우스 앞에 있어요. 거기 농업과를 저기 가려다가, 거기까지 좀 오바 같더라고. 시간이나 뭐나, 거기 가서 특별하게 뭘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무에서 여러분들 취미, 그다음에 상인들, 농장, 그 정도 수준이 있더라고. 여기에서 더 학문적으로 가면은 얘네만 힘들어지고, 뭐라고 해야 되지? 손실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 가격 대비 가성비인가? 그게 떨어져. 학술적으로 들어갈 게 있고 안 들어갈 게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현실에서, 현장에서, 실용 농업에서 우리가 취할 거 취하고, 그 이상은 버리거나 몰라도 될 거, 그 정도.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아마 처음 들어봤고 복잡하게 느껴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만 들어보셨던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원짜리 영상이지만, 실용 농업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비단 그분들은 대규모의 농업을 하지만 여기도 소규모의 농업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베란다에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도 도시농업의 한 분야예요. 소규모의 농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따올 거 따오고, 핵심만 이렇게 전파를 해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식물에 진심이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FM을 대규모의 농업인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농업 그 분야에서 제가 적용을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손실률이 적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본인의 집 핑크장갑 영상이나 카페 글은 상인분들이나 농장의 사장님들이 많이 보고 계시다는 거. 그게 조금 독특하죠. 그렇다고 저 자식이 얘기하는 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두들레야. 요거는 거기서 거기처럼 보이지만 제가 핑크장갑이 교잡을 한 건데, 원래 이게 지금 완성형의 모습을 보려면은 올해는 좀 넘어서 내년까지 한번 봐야 돼요. 정확한 거는 내년 한 5월이나 6월 달까지 가서 그때 어느 모습으로 확실하게 보여질지.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두텁고 입이 짧고 살짝 웨이브가 지는 형태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글쎄 한 5월 달 가면은 웨이브가 진짜 질라나?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제가 뭐 이렇게 전문적으로 또 품종을 육종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재미로, 제가 막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이런 거 없나 하면서 하기 때문에, 뭐 공간적인, 뭐 저기 매장 뽀은인에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작아요. 작고 아무래도 저희는 생산보다는 유통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을 벌려서 크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가 싫어. 놀러를 못 다녀. 관리해야 돼서 못 다녀. 지금 판을 벌리기가 싫어. 계기가 있었어. 2018년도에 유럽 여행 갔다가 저도 큰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놀자. 못 빠지기 이래봤자 노세 젊어서 노세. 못 빠지게 해봤자, 최근에 저쪽에 땡땡이 오빠야께서 폐암 다행히 1기에서 이제 발견하셔서 수술을 하셔가지고 참말로 이제 좋아지게 되셨는데, 다행이죠. 저는 조금 권태기가 많아서 그분들이 저기 활동을 조금 안 하시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여기 어깨에 뭔가 생겨가지고 2018년도에 여행을 즐겁게 갔다가 그해 난리나가 났죠. 그 세종 집 앞에 강변을 거의 한 달 반을 왔다 갔다. 야, 인생 뭐 없구나, 한방이구나. 그리고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마음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아프시거나 아팠던 분들, 그런 분들도 의외로 제가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 한번 해보시려고 다육이를 한번 해보신 분들도 의외로 되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저 초창기부터.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반려식물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죠. 뭐 좀 진상짓은 하지만 애교로 좀 봐줍시다. 애교로. 아무튼 저도 큰 계기가 한번 있어서 그것 때문에 대학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도 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어. 이런 과정이 있다가 지금 저기 추적, 뭐 악성은 아니에요. 악성은 아닌데 추적 검사를 그래도 받아야 되는데, 그 19년도 말에 왜 저기 그때부터 코로나 터졌잖아요. 왜 20년도. 그래가지고 그 핑계로 못 갔죠. 무서워. 가긴 가야 돼. 올해는 갈 거야. 이 발만 났으면 충대 다시 가서 상담 받아보고. 죽을 병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확 추적 조사를 해야 돼. 얘가 지금 상태가 어떤가. 추적 조사를 해야 돼.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그때 딱 겪어본 게,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하고도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러면서 지금 노가다 하고 있어. 참 애들이 안 놀아줘요. 대가리 커가지고. 아무튼 그때를 계기로 최대한 여행도 많이 다니고, 너무 일에만 이거 뒤지라고 일만 해보고 확장해갖고 막 뭐 하면 또 그거 갚으려고 또 일도 또 빡시게 해야 되고. 제가 지금 2001년생 아시잖아요. 오늘 저기 네 분 오셨잖아요. 아시죠? 2001년생인 거. 2001년생이 빡시게 더 벌어봤자 얼마나 벌 것이며, 사는데 그게 막 또 쫓겨야 되고 갚아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완전히 찰흙, 완전 뻘륵 수저 출신이었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려놓고 내가 할 만큼만 하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아니신 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 그런 계기로 인해서 최대한 좀 즐겁게 살고, 뭐 펑펑 쓸 돈은 없어요. 근데 펑펑 쓰고 싶은데 펑펑 쓸 돈은 없는데 제가 할 만큼만 하자. 그 다음에 제가 진짜 고인물들은 아시겠지만 1년에 3개월을 병원을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어깨도 MRI 찍으면서 이제 나온 거고,
1년에 3개월을 뻥 아니고 한의원, 제가 이 근처에 대전 웬만한데 한의원하고, 웬만한데 좀 그렇고, 이 지역, 저희 송강동이나 테크노빌 이 지역 한의원, 그 다음에 대전에 웬만한 그 관절병원 다 다녀봐가지고, 지금 반 의사 됐거든요? 반 의사 됐는데, 지금은 오버하잖아요. 거기서 또 관절에서 신호가 와. 그래서 일을 못해. 오래 못해. 그래서 5일 근무, 주 5일 근무도 그 이후부터 제가 한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겠다. 몸도 맛이 가고, 몸도 맛이 가고, 여름에 손님도 없는데 와갖고 퍼져갖고 있어봤자 뭐하냐. 그래서 주 5일 근무도 그때 당시부터 생겼던 겁니다. 그랬는데, 올해는 한 달 반을 저기 다리 때문에 찌그러졌었으니, 그래서 밀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들레야. 제가 교잡해 놓은 거, 아직 이름은 안 붙였고요. 제가 이제 잘하는 거 보면서, 이름도 한번 명명하고, 유통명, 학술적인 값어치는 없습니다. 유통명도 붙이고, 가격도 최대한 현실화해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분갈이를 하는데, 두들레아가 이런 애들이 특징이, 우리 동영종, 하영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되게 잘못됐거든요. 뭐가 잘못됐냐면 보세요. 에케베리아가 보통 제가 봤을 때는 굳이 따지면 하영에 가까워. 여름에 가깝고, 두들레아는 겨울에 가까워. 그랬다고 쳐. 그런데 얘네가 언제 깨어나? 가을에 깨어나. 하영종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막 물 퍼줬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면 막 깨어 올라오는 시즌이 언제야? 두들레아 포함해서 가을이에요. 추나 추동, 왜 거기서 춘하고 하를 빼먹냐고. 하라네. 춘하고 추를 왜 빼먹냐고. 그냥 춘추형으로 관리하시는 게 제일 무난해요. 동영종이라고 해놓고 가을에 막 깨워준다고 그러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하영종이라고 해놓고 봄에 막 저기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준에서 적어도 시설하우스 실내에서는 동영종, 하영종 구별이라기보다 춘영종, 추영종, 춘추형, 봄, 가을에 자란다고 생각하시고 관리하시면은 어떠한 식물의 정보가 없을 때 초보자들 특히 그래요. 이거 동영이라고 해가지고 겨울에 계속 깨우려고 하고요. 하영이라고 여름에 깨우려고 한다면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어떠한 식물의 정보가 없거나 아리까리 할 때 제가 나중에 저쪽에 그 새끼 그 감자 다 말아먹은 놈, 다는 아니지만 일부 말아먹은 놈, 꽃감자 갑자기 생각 안 나냐 왜 걔 꽃감자 걔가 유포르비아 속이거든요. 유포르비아 속이면 제가 아는 정보는 그랬어요. 저도 처음 키워본 거니까. 해외 자료를 보니까 유포르비아라고 써 있더라고. 그러면 대부분 봄에 깨어나요. 또는 따뜻한 여름까지 성장을 잘해요. 따뜻한 여름 표현은 좀 그렇네. 아주 땡볕 말고요. 그러니까 3, 4, 5, 6, 7월 달까지 조금 적극적인 성장기가 될 수가 있어요. 본격적인 여름 전까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걔 물어 봤더니 2월 달에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 그렇다면 어떤 소리냐면 가을부터 깨어난다는 소리예요. 그 꽃감자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동영하고 하영이라는 기준으로 대입을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한여름에 또 물 퍼주기 시작했고 한겨울에 또 물 퍼주기 시작했고 그렇겠죠? 그런데 춘추형으로 받아들이시면 어떠한 식물의 정보를 모를 때 봄에 조금 물질을 하거나 반응을 보다가 요게 소식이 없다 싶으면 여름을 건너뛰는 거예요. 여름을 건너뛰시고 가을에 다시 시작해 보시는 거지. 그러면 가을에 반응이 온다. 그러면 같은 같은 유포르비아 계열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싸늘할 때 가을부터 싹이 올라오고 뿌리가 움직이는구나.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동영종, 하영종으로만 구별을 해버리면 그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망가질 확률이 많습니다. 두들레아도 동형으로 구별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싸늘한 봄, 가을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뿌리 터짐도 보통 10월 달부터 천천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10월이 겨울이요? 그 다음에 제가 저기 밖에서 두들레아 올해도 그랬지만 5월, 6월 때까지 생비 다 맞췄잖아요. 그러면 그 완전히 벗어난 거잖아. 다 뒤졌어야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봄, 가을로 기준을 잡고 관리를 하시는 게 실패율을 확실히 줄어듭니다. 실패율을 줄이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얘는 딱 보니까 보통 9월이나 10월보다 10월이나 11월 달에 좀 더 적극적인 성장을 하네. 그렇게 판단이 되실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하고 있는데 분갈이도 말씀을 조금 드릴까? 요즘 분갈이를 좀 하시니까
지금 1번에 최근까지 계속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1번에 펄라이트만 배합한 것이고요. 그리고 세척된 그 산모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낯설어요. 아까도 저기 그 4인방 네 분이서 오셔가지고 제가 강의 아닌 강의를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축축해야 좋은 거예요? 마른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축축이란 개념보다 촉촉, 제가 식빵의 느낌, 흙 상태는 촉촉한 느낌이 제일 좋습니다. 완전히 마른 것보다. 일반적으로 상토도 함수율이라는 게 있고요. 적어도 어린 묘를 심는 분갈이를 많이 하는 상토라든가 기타 그런 용토로, 그런 배합도로, 인공 용토죠. 인공 용토로 나오는 것도 기본적으로 함수율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도 정해져 있어요. 제가 몇 %까지는 모르겠는데 바싹 마른 상태로 유통이 되질 않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상토가 곰팡이가 피니까 어쩔 수 없이 말려넣으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거 같은 경우는 1번하고 2번은 제가 말리라고 말씀을 안 드리죠. 그만큼 그런 면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축축한 자재, 좀 세척이 된 자재가 약간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낯선 거야. 얘가 축축하니까 젖어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사용해도 되나?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살짝 습기가 너무 몽글몽글 맺히면 좀 벌려 놓으시고요. 손가락으로 딱 찍어 가지고 촉촉한 느낌, 식빵의 그 느낌, 그런 느낌을 잠깐 모기 촉촉한 느낌을 유지하게 관리해 주시면 제일 좋고, 그렇다고 야, 맨날 열어, 그게 아니고요. 그냥 그 지퍼백에 다시 닫아 놓고 제가 숨구멍을 뚫어 놨어요. 가끔씩 그렇게 보시면 돼. 햇빛만 차단시키고 이제 그늘에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은 아주 좋습니다. 아무튼 그런 배합토라는 거, 또 더보기나 고정 댓글란 보시면은 주문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조만간에 제가 피트 1번하고 2번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거는 이제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세요. 전부 다 본인들이 한번 하고 싶은 거 대신에 일반 상토를 사용 안 하고 저희 거 1번, 2번 피트를 한번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 보통 그거를 사용을 하죠. 아무튼 지금 두들레아도 올여름에 일을 못해서 제가 지금 막바지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갈이를 웬만하면 여름에 다 한다고 했죠. 문제가 됐으면 여름에 안 하죠.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두들레아가 특징이 확실히 여기 고이면 안 좋아. 이 백분 있는 거 라우이도 그렇고요, 멀로도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백분이 있는 애들이 걔네가 하는 역할은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야들이 자생지도 햇빛이 센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비도 잘 안 오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왁스층이 살짝 덥습니다. 그래서 불면은 이렇게 날리기도 해요. 지금 물로 몇 번 씻겨 내려가서 지금은 없는데, 특히 5월에서 6월달 가면은 하얗게 가루가 앉죠. 그래서 얘네가, 저도 이게 해결을 못 하는데 워낙 많으니까 못 불어주니까 그래서 많이 망가지기도 해요. 여기 고이면은 그 약간의 그 가루, 그 왁스층 그런 가루의 형태가 수분을 조금 더 가지게 고여있는, 수분을 조금 정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느낌인 것 같아. 제 생각에 그래. 그래서 웬만하면 매니아 분들은 조금 불어주셔도, 깔끔하게 관리하실 분들은 불어주시는 것도 좋다. 요거는 제가 작년 10월달, 그러니까 따지면 11개월 됐네. 11개월 됐고,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뿌리를 모두 터는 것보다 제가 상황에 맞춰서 대응한다고 했죠. 뿌리가 가득 찼지만 이 안에 쩔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은 흰색 실뿌리, 뿌리털이 완전히 잘 발달이 됐고, 요대로 큰 분에 옮기면은 그냥 쏙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아까도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어느 때 적극적으로 있는 뿌리를, 흙을 다 제거하는 게 좋으냐,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참고용, 요 국빈색 같은 경우로 쏙 집어넣었을 때 쏙 들어가. 이렇다는 거는 뿌리가 전체적으로 다 돌았지만 이 안에는 어느 정도 밀집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잘라 보면은 뿌리는 가득 찼지만 공극이 있어요. 가득 차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극이 있어요. 이러면 식물의 컨디션도 괜찮고, 지하부 깍지 친구 안에도 한번 보시고, 전체적으로 뿌리털이 발달이 돼 있으며 식물 잎이 밸런스가 좋고 줄기가 함몰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는 다 털지 마시고 그냥 반 싹둑 자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깔망을 까시고, 저는 깔망을 저기를 쓴다고 했죠? 뭐시기요? 저기 거시기, 이게 저기 차각막 쪼가리입니다. 어떤 분들 통풍 안 된다고. 안 뒤집니다. 근데 적당히 마르는 게 좋다고 했죠. 적당히 마르는 게. 그래서 여기에서 1번의 펄라이트를 또는 2번 배합토만 넣으시고, 제가 여러가지 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천쌀, 대구쌀, 부산쌀, 대전쌀, 쌀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건 쌀입니다. 쌀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기물이니까. 잘 이해 안 되시면 예전 영상 한번 보세요. 녹으면 내가 인정, 녹는 게 아니야. 무기물이기 때문에 역할은 비슷하니까 너무 복잡하게 섞지 말자. 거기서 거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채워 놓은 상태에서 이 옆에 뿌리를 이렇게 제거를 해 주셔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극이 있는 형태라고 했잖아요. 완전히 쪄들은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긁어 주셔도 무방한데, 이렇게 하면 뿌리털의 손상이 또 있을 수 있으니 그냥 저는 이렇게 박아 놓습니다. 지금 좀 크죠? 몇 개는 제가 좀 대품으로 한번 키워 보려고. 뭐 집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지. 아이고. 그래서 뿌리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합니다. 다만 언제 다 걷어내는 게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장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농장흙이 나쁘면은 그 농장은 망합니다. 농장은 농장 나름대로 건강하게 재배를 하려고 만든 배합토잖아요. 그래서 농장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농장흙하고 우리하고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면 상토에만 심었다든가 피트에만 심었다든가 그럴 경우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상토나 피트에만 심은 그 농장용의 그 상품은 저도 사실 다 걷어내요. 다 걷어내고, 일반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모래라든가 그런 성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장기 재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상품을 가지고 피트나 상토에만 심은 상품을 가지고 쏙 집어넣어서 키워도 무방을 해요. 컨디션이 괜찮으면. 그런데 잘못해서 물을 딱 끊었을 경우에 애가 쩔어버려요. 그거 위주로 거의 99% 이상 심은 것들은 저는 다 제거를 하는 편입니다. 최대한 깨끗하게 제거를 하고, 다만 농장에서 재배했던 배합토에 모래 성분이 있다 그럴 때는 그대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더 오래 갑니다. 안정적이고요. 제가 그 내용도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심고, 저는 쑤시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톡톡톡 치고, 여기 펄라이트가, 이것도 뭐 팁 아닌 팁인데, 이 상태에서 펄라이트가 이제 단점이 둥둥 뜨잖아요. 근데 되게 좋은 자재예요. 물도, 물론 펄라이트도 물을 흡수를 하는데, 물을 흡수하려면 수분이 되게 한 일주일 이상, 10일 정도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는 있어야지 얘가 가라앉을 정도로 수분이 흡수가 되고요. 공극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둥둥 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 주면 둥둥 뜨거든요. 그래서 팁 아닌 팁, 요 위에 있는 펄라이트는 한번 불어줘도 좋아. 한번 살짝 불어주면 위에 거는 조금 빠져나갔잖아요. 그 위를 마사로, 마사도 마찬가지. 마사의 진짜 장점이, 어떤 분들은 저기 마사는 나중에 저기 갈리고 가루가 돼서 떡진다고 하는데, 일본 자재도 똑같이 떡집니다. 그렇게 오해 안 하셔도 돼. 그냥 적당히 우리가 활용하시면 돼. 그리고 일부 그 안에서 미세한 분진이 생기면서 뿌리도 살짝 잡아줘요.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적당하면, 완전 뻐르게 그 마사 말고 딱딱해서 굳어지는 그거 말고 어느 정도 세척이 된 거는 괜찮아요. 사용하시는데. 난 집에서 키운다니까. 비 계속 맞추고 올여름도 한 개도 안 죽었다니까. 근데 집에서 안 키우고 하우스에서만 키우면 이런 말씀 안 드리지. 아무튼 이렇게 마사 살짝 덮어주시면, 장점, 일본흙에 없는 장점이지. 어느 정도 무게가 있잖아요. 식물을 살짝 눌러주면서 지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사를 깔은 거랑 안 깔은 거랑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물을 주죠.
물을 신나게 주면은 마사로 이렇게 봉긋하게 잡아주 있는 거는 안에서 내용물이 휩쓸림이 적어. 이걸 제가 나중에 좀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맨날 한 다음에 까먹었는데 이 안에서 그 내용물들이 엉키는 게 적어요. 엉킨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이제 섞어 놓은 애들이 섞어서 배합토를 만들었으면 요 층마다 골고루 분배가 돼 있잖아요. 근데 마사를 깔은 거랑 안 깔은 거랑 차이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요 안에서 지들끼리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가벼운 애들은 딴 쪽으로 막 흘러내려가는 그러거든요. 근데 요게 살짝 잡아주면은 그런 현상이 훨씬 더 덜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사를 깔면은 장점과 단점이 두 가지가 공존을 하는데, 여기서 이거를 장점으로 볼 수도 있고 단점으로 볼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우리 집은 진짜 통풍이 안 돼. 진짜 안 말라. 마사를 깔아 놓으면 마사를 깐 만큼 공기의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덜 말라요. 근데 반대로 마사를 깔았기 때문에 뿌리 발달이 좋아집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마사를 제껴놨으면 선풍기 바람이든 뭐 일반 뭐 살랑살랑 바람이든 부채바람이든 우리가 공기의 흐름이 마사가 쌓여있지 않으니까, 배합토만 있으니까 훨씬 더 흐름이 좋아집니다. 바싹 말라요. 잘 마르죠. 하지만 거꾸로 뿌리가 아직 활착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말려봐. 아까도 내가 그 4인방 그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너무 잘 말라도 좋지 않은 것이다. 뿌리가 완전히 그냥 바람만 완전히 노출이 돼 가지고 싹 말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물 주고 또 말라버리고 물 주고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서서히 죽어갑니다. 어느 정도는 뿌리가 탄력 있고 좀 촉촉하게 유지가 돼야지, 그 뿌리가 덜 마르게 완전 바싹 말고요, 덜 마르게 유지가 돼야지 오히려 뿌리 발달이 좋은 건데, 바싹바싹 마르면은 있는 뿌리도 말라버리기 때문에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마사를 덮어 놓고 가끔 물을 주면 아무래도 덜 마르기 때문에 촉촉하게 유지가 돼서 뿌리 발달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안 마른다는 소리잖아요. 아니죠.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물을 맞게 주시면 덜 주시면 되지. 자주 주실 게 아니라 한번 주시고 냅뒀다가 다음에 또 주시고 그 간격을 넓게 하시면 되지. 이해되시죠? 식물에서 1 플러스 1이 2가 아니야. 어쩌다가 5도 되고 10도 되고 마이너스 5도 돼요. 그런 스킬이 지금은 감을 못 잡으시겠지만 나중에 생기신다고, 그게. 그래서 천천히, 제가 천천히 하시다 보면 된다. 그게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마사에 하는 역할은 단순하게 흙물이 못 올라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적정 보습도 유지하고 식물체도 지지해주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뿌리를 커팅을 했으니까 잘라냈죠. 거의 절반 이상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뿌리에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 작은 미세한 뿌리털이 여기는 안 마르겠지. 지금 바로 덮어놨고, 우리는 흙도 촉촉하니까 당연히 뿌리가 막 움직이죠. 그래서 바로 물을 주면은 탄력 받아서 쫙 움직이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아까 잘린 상처로 균이 침투를 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어떤 기준으로 잡으시면 좋냐면, 지금 타이밍은 아직 가을이 아니에요. 그죠? 여름이에요, 여름. 끝여름, 끝물의 그 여름하고 가을의 그 경계에 왔다 갔다 하는 여름이죠. 그럴 때 두들레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탄력이 떨어질 수 있고 준비가 덜 돼 있죠. 그래서 물을 조금 며칠 뒤에 미루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여기 애들 심어 놓고 한 다음 주쯤에나 물 줄 거예요. 하지만 10월이나 11월 달이나 아니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분갈이를 했을 때는 바로 주셔도 무방하다. 예민하지 않은 식물이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초보자분들은 기본적으로 바로 주는 것보다 그래도 3, 4일에서 일주일 뒤에 분갈이하고 상처가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아물었을 때 물을 주시는 거를 기본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얘도 이름을 조금 제가 뭐시기요, 좀 거시기로 해야 되는데, 얘는 쪼까 얘도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빠빠시의 웨이브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시간을 조금 더 봐야 되겠어. 시간을 지금 이제 하나 둘 한 5개 남았네. 후딱 분갈이하고 집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리에 침 좀 맞았더니 오늘은 쪼까 쉬어야지. 근데 뭐야, 8시가 돼 갔는데 뭘 쉰다 그래야. 다음에 뵙겠습니다.